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출퇴근 중 쉽게 익히는 사주학 두 번째 정묘일주평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는 다 이해하셨나요? 당연히 처음 사주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출퇴근 때 제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앞으로 사주학 전반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육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성부터 보겠습니다. 인성은 일간을 생하는 것이죠. 일간을 생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편인이 있고요. 정인이 있습니다. 똑같이 일간을 생하는 것인데 음양이 같으면은 편인이 되는 것이고요. 음양이 다른 경우에는 정인이 됩니다. 사회적 의미로는 인덕, 학문, 문서운을 얘기합니다. 문서운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매매 등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육친으로는 이제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관인상생. 지난번에 관성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관성과 인성이 잘 조화가 돼서 일간이 인성에게 힘을 받으면은 학문적 역량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사주를 볼게요. 사주를 보시면은 첫 번째 사주가 있고 두 번째 사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주 볼까요? 첫 번째 사주 일간이 간목이네요. 인성을 한번 찾아볼까요? 나무에게 인성은 물이입니다. 사주 원국에서 물이 있나요? 자, 사주 원국에서 물을 한번 볼게요. 물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럼 또 관성을 찾아볼까요? 관성은 여기 신금, 유금. 나무에게 관성은 쇠기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금, 유금이 관성이 되죠. 인성이 없죠? 인성이 없으면은 인덕 없을 거고요. 학문적으로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 아닐 거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사주 볼게요. 밑에 사주 기토일간이죠. 흙이 일간입니다. 작은 흙. 그러면 인성은 뭘까요? 인성 불 됩니다. 불이 인성이죠. 그럼 이 사주에서 불이 요 시지의 사화 있고요. 그 다음에 흙의 관성 나무죠. 나무. 그래서 나무가 불을 생하고 불이 일간을 생하니까 관인상생. 이 밑에 사주는 관인상생이 된 사주고요. 위에 사주는 관인상생이 안 된 사주, 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사주보다 이 아래 사주가 관인상생이 더 잘 돼서 학문적으로 더 역량이 뛰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인덕 좋을 거고, 뭐 학문은 좋을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이 발달하고 식상이 부재시 욕심이 많다. 무슨 얘기냐? 인성은 일간을 돕는 거죠. 인성은 일간을 돕는 거고, 식상은 그 일간의 힘을 빼는 거. 일간이 힘을 받은 거를 빼는 거를 이제 식상이라고 하죠. 자, 아랫사주 볼게요. 아랫사주 보시면은 기토일간이죠. 인성이 사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소들을 보면은 비겁, 일간에게 힘을 주는 거는 인성하고 비겁입니다. 보니까 비겁이 맞네요.
이 일간의 힘 사주 강합니다. 사주가 매우 강하죠. 이 사주가 강하기 때문에 식상이 와서 일간을 설하면은 사주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흑액에서 식상이 뭐죠? 흑액에서 식상? 흑액의 식상은 쇠기운이 되죠. 쇠기운 있나요? 쇠기운 없습니다. 쇠기운 아무리 잡아도 없죠. 이런 경우 사주가 강하면은 욕심이 아주 많죠. 그리고 식상까지 없으니까 욕심이 아주 많습니다. 요런 어떤 사주들의 특징이, 요런 사주들의 어떤 특징이 보면은 이기적인 면이 많고요. 사람들과 소통도 잘 못하고 기질도 아주 세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발달하고 식상이 없으면은 욕심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재성을 보겠습니다. 재성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간이 극하면서 음양이 같은 경우 편재라고 그러고요. 일간이 극하면서 음양이 다른 경우 정재라고 합니다. 똑같이 재성은 사회적으로 재물을 의미합니다. 육친으로는 아버지를 얘기하고요. 남성의 경우는 이성 배우자를 말합니다. 여성의 경우에 이성 배우자는 관성을 얘기하죠. 제다신약. 혹시 제다신약 사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다신약 사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주, 일간이 간목입니다. 나무에게 재성은 뭐죠? 나무에게 재성. 나무에게 재성은 흙입니다. 나무가 흙의 양분을 빨아먹죠. 흙을 찾아볼까요? 여기 시간에 무토 있고요. 시지에 진토, 그 다음에 일지에 진토, 년지에 축토가 있습니다. 재성이 많네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재성이고요. 이 일간의 사주 강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간이 강해지려면은 인성하고 비겁이 있어야겠죠. 인성 찾아볼까요? 나무의 인성 물기운이 있나요? 이 사주 원곡에 물기운 없습니다. 그래서 물기운 없고요. 그 다음에 비겁 있나요? 같은 나무 비겁 없습니다. 나무도 없고요. 다 이제 내 힘을 빼가는 오행들만 있습니다. 뭐 흙, 뭐 물, 그 다음에 쇠, 내 힘을 빼가는 오행만 있죠. 사주 아주 약해졌습니다. 사주 많이 약해진 사주고요. 이 간목의 사주가 많이 약해졌고요. 그리고 재성이 많죠. 그래서 이 사주가 제다신약 사주가 됩니다. 제다신약 사주는 일간에 힘이 없는데 재성이 많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성은 재물, 남자한테는 이성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일간에 힘이 없는데 재성이 많다. 이 얘기는 재물은 많이 보이는데 일간이 힘이 없어서 그 재물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다신약 사주는 큰 사업을 하거나 투기성 재테크를 하면은 다른 사주에 비해서 아주 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다신약 사주는 월급 생활만 해야 되고요. 큰 사업이나 투기성 재테크 하면 안 좋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다신약 사주들을 보면은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한 방에 뭔가 벌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또 제다신약 사주들의 가진 사람들, 제다신약 사주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특히 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자를 잡을 힘도 없으면서 여자에 관심이 많아서 이 여자 저 여자 관심을 가졌다가 안 좋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다 신약 사주들은 사업이나 투기성 재테크 하지 말고 월급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비겁 살펴볼게요. 비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과 같은 오행, 비겁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관과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같은 경우 비견이라고 그러고요. 일관과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른 경우 겁재라고 합니다. 사회적 의미로는 뭐 대인관계를 주관하고요. 뭐 육친으로는 뭐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지인 이렇게 있습니다. 비겁이 과다하다. 비겁이 과다하면 고집이 세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쟁제 사주라는 게 있는데 우선 아래 사주 한번 볼게요. 요 기토일간이죠. 기토일간. 나와 같은 오행 잘 볼게요. 같은 흙. 여기 시간의 기토, 같은 기토. 비견이죠.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여기 연간에도 흙이 있습니다. 무토. 양기운의 흙이죠. 겁재. 여기가 비견. 여기가 겁재. 또 찾아볼까요? 여기 연지에 무토가 있네요. 겁재. 월지에 무토 있네요. 겁재. 이 사람, 이 사주 주인공 고집이 엄청나게 셉니다. 사주도 되게 강해졌죠. 고집이 엄청 셀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사주가 군비쟁제 사주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다 같은 여기 겁재들이 있죠. 겁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비견, 뭐 겁재. 그 다음에 요 일집은 묘목, 나무죠. 나무. 그 다음에 요 시지사와 불이죠. 요 묘목이 불을 돕고요. 이 불이 흙들을 돕죠. 사주가 아주 강해졌습니다. 사주가 어떻게 강해졌냐면은 요렇게 뭉칩니다. 요렇게 해서 다 같은 편이에요. 사주가 매우 강해졌습니다. 엄청난 흙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죠. 요 임수 큰 물이죠. 이 임수 뭘까요? 일간에게는 재성이 되죠. 재물. 그 다음에 남자는 이성 배우자 되죠. 요 여러 사람들이 군비쟁제가 무슨 뜻이냐면은 비겁이 여러 개 있다는 뜻입니다. 비겁이 여러 개 있는데 싸운다. 재성을 놓고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겁들이 많습니다. 비겁들이 5개나 되는데 이 5개의 비겁이 요 재성을 놓고 싸운다는 뜻이죠. 먹을 사람은 많은데 이 재성을 먹을 사람은 많은데 이 재성은 적다. 그래서 군비쟁제 사주입니다. 군비쟁제 사주는 제다 신약이랑 좀 비슷합니다. 큰 사업이나 투기성 재테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재성을 놓고 싸울 때, 재물을 놓고 싸울 때 반드시 여러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성을 못 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군비쟁제 사주도 제다 신약처럼 월급 생활을 해야 되고요. 사주가 강해지는 해에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흑일간이죠. 흑일간이 강해질 때는 뭐 불기운이 오거나 그 대운에서 그 다음에 흑기운이 오면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올해를 놓고 볼까요? 올해 기해년이죠. 기해년에
기자가 흙을 얘기하는 거죠. 흙이 오는 해입니다. 물도 오지만 흙이 오는 해이기 때문에 특히 군비쟁제 사주는 올해 같은 경우 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군비쟁제 사주라고 합니다. 살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원진살이라고 있습니다. 원진살은 뜻이 미워하고 원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미워하고 원망한다. 지지에 자미, 추고, 인유, 묘신, 진해, 사술. 지지에 자미, 추고, 인유, 묘신, 진해, 사술이 있으면은 반드시 육친적으로 누굴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뒤에서 원진살이 나와 있는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장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간직되어 있는 천간의 기, 지지 속에 감추어진 기를 천간으로 바꾸어서 표현한 걸 얘기합니다. 그럼 지장간을 왜 공부해야 되냐, 왜 알고 있어야 되냐 하면은 사주팔자에서 육친 등을 살펴볼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언제 필요하느냐, 배우자 운을 볼 때 사주 원국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육친이 없는 경우 지장간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지장간에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필요합니다. 우선 제가 지장간을 월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있는 월은 음력을 얘기합니다. 음력을 얘기하고요. 우선은 11월부터 볼까요? 11월이 자를 의미하죠. 자수를 의미하죠. 자수. 지장간은 항상 요 지지에 있는 지지의 오행과 같은 천간에 있는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보면은 뭐 자수면은 같은 천간의 오행이 개수가 되겠죠. 똑같은 이제 오행, 똑같은 이제 음기운 양기운 따졌을 때 요 음기운이죠. 반드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인, 형벌이 되는 임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수는 지장간으로 임수와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을 의미하는 축토. 12월의 흙은 아주 축축합니다. 축축하다는 성질을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보십시오. 이 축토가 음기운이죠. 음기운. 그럼 음기운에 흙이 또 있어야겠죠. 여기 기토가 있습니다. 12월의 흙은 이제 뭐 얼음이 얼어져 있고 뭐 아주 추운 흙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쇠를 또 암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수, 신금, 뭐 기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12월이 동짓날이나 이때 보면은 귀신들이 많이 이제 출몰하고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달로 봐가지고 귀신개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기토, 신금, 개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죠.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 임목. 같은 임목이면 양기운의 나무죠. 그러면은 같은 양기운의 나무엔 간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봄이 오는 걸 알리기 때문에 이 병화도 암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무토도 암장되어 있습니다. 2월은 묘목을 의미하죠. 같은 음기운의 나무인 을목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형제뻘인 간목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은 간목과 을목이 암장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토가 이제 3월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완전 봄이 왔습니다. 땅이 녹고 뭐
그럴 달이죠. 같은 이제 진토, 양기운의 흙이죠. 그럼 무토 있을 거고요. 땅이 녹으니까 작은 물이 있습니다. 개수가 함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물에 작은 나무, 을목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진토에는 형벌인 무토, 개수, 을목이 함장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월을 의미하는 사화는 같은 양기운의 불을 의미하는 병화가 함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불은 쇠기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큰 쇠기운 경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이 돕는 무토, 흙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화에는 병화, 경금, 무토 이렇게 세 개가 함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화가 5월을 의미합니다. 음력으로 더워질 때죠. 그래서 같은 음기운의 불을 상징하는 정화가 함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흙, 기토가 함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벌인 병화가 함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을 의미하는 미토, 본격적으로 이제 더워질 때죠. 그래서 같은 음기운의 흙인 기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목, 그 다음에 작은 불인 정화, 이렇게 해서 세 개가 함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신금, 가을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을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같은 오행인 경금, 같은 양기운의 쇠기운이죠. 그래서 경금이 함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 오기 때문에 이제 큰 물이 또 함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큰 흙이 함장돼 있고요. 그래서 신금에는 경금, 임수, 무토가 함장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금, 이제 이때가 보통 추석 때죠.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죠. 추석 되면 좀 시원할 때입니다. 이제 거의 가을이 온. 그래서 같은 음기운의 오행인 신금이 함장돼 있고요. 큰형님 뻘인 경금이 함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금에는 신금, 경금이 함장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이제 술토죠. 술토, 양기운의 흙인 술토, 당연히 양기운의 흙인 무토가 함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불, 정화가 함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쇠인 신금이 함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술토에는 무토, 정화, 신금이 함장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은 해수를 의미하죠. 해수, 같은 오행인 양기운의 임수가 함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 그 다음에 무토가 함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외우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요새는 솔직히 말해서 크게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마트폰으로 사주 팔자를 뽑으면은 지장간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장간들을 보시고 충분히 이제 사주를 보실 때 참고하실 수 있고요. 굳이 안 외워도 사주 팔자를 자꾸 보다 보면은 자동으로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되고 연상이 되니까요. 너무 외우려고 머리 아파하지 마십시오. 네. 또 살 한번 보겠습니다. 현침살이라고 있습니다. 나타날 현에다가 뾰족할 침, 그래서 침이 나타났다, 이런 뜻인데요. 우선은 현침살을 의미하는 오행이 간목, 신금, 묘목, 미토, 오화가 있습니다. 글자 모양이 다 뾰족뾰족해요. 이 간목도 밑으로 뾰족하고, 이 신금도 밑으로 뾰족하고, 이 신금은 위아래로 뾰족하고, 이 묘목은 아래로 뾰족하고, 이 미토는 위아래로 또 뾰족하고요. 오화는 밑으로 뾰족하고. 그래서 글자들이 참 뾰족뾰족합니다.
지지나 천간에 요 오행들이 있으면 현침살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현침살이 있으면 장점이 뭐 분석력 뛰어나고요. 뭐 예리함도 갖고 있고 냉정한 판단력도 갖고 있고 뭐 직업적으로 의사, 뭐 침술, IT 연구원, 뭐 예술, 기술 등에 잘 맞는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침살이 뭐 관성으로 잡혀 있으면은 관성이 직업을 의미하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직업에서 일하면은 좋다고 합니다. 단점은 사주에서 현침살이 되게 안 좋게 작용을 하면은 이제 그 뾰족한 침을 자신이 맞게 되어서 상해, 부상, 수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한번 보시고요. 뒤에 사주에서 직접 사주를 보면서 설명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화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화살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이성을 밝힌다, 뭐 여자를 밝히고 남자를 밝히고 뭐 유흥과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여러 학설이 있는데 저는 뭐 그 학설도 맞다고 보지만은 저는 또 다른 학설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주에 도화살이 있으면은 꾀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저는 도화살이 있으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을 봅니다. 눈치도 빠르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계산도 엄청 빠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지 않게 있으면 죄계에 넘어가거나 이성을 주의해야 한다. 뭐 요것도 자세한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화살은 자수, 오화, 묘목, 유금을 얘기합니다. 자, 오, 묘, 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지에 좌우묘유가 있으면 도화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도화살이 뭐 관성으로 잡혀 있으면은 뭐 도화살과 관련된 직업,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이라든가 기술 이렇게 잡혀 있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정묘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묘일주 일간이 정화고요. 지지가 묘목입니다. 서로 관계는 어떤 관계죠? 묘목이 인성이죠. 정화는 촛불입니다. 뭐 작은 불, 형광등이나 촛불 같은 작은 불, 음기운이고요. 음기운의 사람들의 특징이 상당히 분석적입니다. 이 분석적인 어떤 성격에 이 인성이 있으면은 이 학문을 얘기하죠. 인덕도 얘기하고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산적이고요. 또 인덕이 있기 때문에 예의 바르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예. 불이 인의 예지 중에서 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의 바른 사람들이 많아요. 대외적으로. 그리고 의사표현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좀 불기운이기 때문에 다혈질적인 면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은 심장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뭐 소장, 그 다음에 뭐 혈관질환. 이 불기운이 약한 사람들이 혈관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주의 불기운을 보고 안과 질환이라든가 혈관 질환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불은 여름, 낮, 뜨거움, 그 다음에 쓴맛, 그 다음에 빨강색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남쪽을 의미하고, 그리고 정화 자체가 현침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묘목은 작은 나무죠. 풀떼기. 그 다음에 띠동물로는 토끼. 그 다음에 묘목이 도화살이죠. 자원묘유 중에 묘목. 네. 그리고 현침살. 정화도 현침살이고 묘목도 현침살이면은 상당히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어떤 기술에 잘 맞는 요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아까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정화와 묘목 보면은 묘목이 정화를 돕죠. 그래서 불기운이 더 강해졌어요. 이거를 통근을 했다고 그럽니다. 뿌리. 이 불만 있고 이 뿌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물기운이 있다고 치면은 뭐 자수 같은 거가 있다고 치면은 통근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불기운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오면서 이 작은 나무가 오면서 통근을 하게 됐죠. 그래서 불기운이 강해졌고요. 그래서 정화일간 특유의 명확한 면, 날카로운 기질을 더 부각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묘일주 사람들을 보면은 옷도 상당히 잘 입습니다. 디자인 감각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 도화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침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옷도 잘 입고요. 센스도 있고 뭐 예의 바르고 뭐 대인관계 좋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단 뭐 집에서는 또 다른 면도 보입니다. 뭐 상당히 냉정하고 가족들한테, 그리고 집에서 너무 까다롭게 해가지고 와이프를 힘들게 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애들도 힘들게 하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묘일조 사주를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한 이론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연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 그 다음에 시주가 있습니다.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저는 연주를 부모 또는 조상궁으로 봅니다. 그리고 월주를 부부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일주를 배우자궁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주를 자식궁으로 봅니다. 뭐 금묘화실 이론이라 그러는데요. 뭐 각 이론별로 뭐 어떻게 보느냐가 다 다른데 저는 연주를 부모 조상궁으로 보고요. 월주를 부부궁으로 보고요. 일주를 배우자궁, 시주를 자식궁으로 봅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진년, 을묘월, 정묘일, 무신시생이네요. 네. 무신생이고 그 다음에 건명, 남성이고요. 일주가 정묘일주죠. 일간이 정화고요. 내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내편이면 같은 불이 있어야겠죠. 같은 불, 지장간까지 다 봐도 같은 불이 없습니다. 같은 불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인성을 찾아볼까요? 불을 돕는 것은 나무죠. 나무를 찾아볼게요. 나무. 여기 보니까 일지에 묘목이 있네요. 그 다음에 월지에 묘목이 있고요. 월간에 을목이 있고요. 나름대로 내편이 많습니다. 내편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세력이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남의 편들 한번 볼게요. 편들은 흑, 시간의 무토 흑이죠. 흑 식상입니다. 그 다음에 시지의 신금, 쇠죠. 쇠는 불에게 극을 당하니까 재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무토 흑이죠. 식상. 그 다음에 진토 흑, 식상. 이렇게 있네요. 뭐 지장간도 이렇게 제가 적어놨거든요. 지장간은 좀 나중에 보실 거고요. 보자, 보시면은 인성이 나름대로 강합니다. 인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학문, 그 다음에 인덕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인성들을 잘 먹고서, 이 정화가 잘 먹고서 또 설을 했습니다. 이 설을 식상, 그죠? 식상이 이렇게 해서 시간, 그 다음에 연간, 그 다음에 연치에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식상이 재성을 또 생하네요. 이 큰 쇠기운을 또 생합니다. 인성은 인성대로 강하고요. 식상은 식상대로 강하네요. 그러면은 관성을 찾아볼까요? 관성. 불을 극하는 것은 물이죠. 이 사주 원국상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요. 여기 신금 안에 임수, 관성이죠. 물. 그 다음에 진토 안에 개수, 물. 그래서 관성이죠. 관성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관성. 이 물기운이 이 흙기운한테 지금 극을 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묘목, 나무 기운에 의해서 빨리고 있고요. 그래서 물기운이 상당히 약합니다. 관성은 약하고요. 여기 안에 물기운도 마찬가지고요. 이 묘목에 빨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흙기운에 극을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성이 적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성이 약하고 식상이 강하면은 기질이 강기질입니다. 강기질. 좀 까탈스럽고요. 까칠하고요. 뭐 이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성도 제대로 발달했죠. 이 묘목. 이 묘목이 도화살이죠. 도화살. 도화살들이 있는 인성. 인성이 도화살로 잡혔네요. 학문이 도화살로 잡혔다. 상당히 분석적이고, 그 다음에 계산적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이런 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요것도 인성이죠. 이 을목도. 이 밑에 지지가 도화살이고 같은 오행이면은, 같은 기운에, 같은 음양 기운에 같은 오행이면 요것도 도화살로 봅니다. 그래서 도화살이 상당히 강하다. 인성으로서. 그래서 머리가 좋다. 눈치가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질도 강하죠. 식상이 강하니까 기질도 강하고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성은 약하다. 관성은 약하다. 관성이 약하고 식상이 강하다. 기질이 강하고 관성이 약하니까 아마 본인의 기질을 참지 못하는 욱하는 성질도 좀 있을 겁니다. 관성이 약한 사람들이 욱하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또 관성을 뭘 얘기하느냐? 관성. 관성이 직업. 그 다음에 남자니까요. 자식을 의미하겠죠. 직업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식 운이 없거나 자식과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할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식과 서먹서먹할 가능성, 자식과의 관계가 어색할 가능성, 좋지 않은 가능성을 한번 또 찾아볼까요? 아까 설명드렸죠? 연주가 부모궁, 부모 조상궁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가 부부궁, 일주가 배우자궁, 그 다음에 시주가 자식궁을 얘기합니다. 자식궁 한번 볼까요? 아까 원진살을 설명드렸어요. 원진살.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원진살 여기 있나요? 여기 묘신. 묘신이 이게 원진살이죠. 이 원진살이 어디에 거쳐져 있냐? 배우자궁, 자식궁에 걸쳐져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요 자식이 원진살에
걸린 겁니다. 아까 요 임수, 요 관성이라고 그랬죠. 관성의 힘이 약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식상이 관을 극한다고 그랬죠. 식상이 상당히 강합니다. 흑기운이죠. 이 흑이 이 물을 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식상이 또 본인의 기질을 얘기해요. 식상이 기질. 그래서 본인의 어떤 강 기질이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아마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묘신 원진살도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 자식이랑 관계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주였습니다. 예, 오늘 강의도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좀 내용도 좀 처음 듣는 어떤 초학자께서는 쉽지 않은 내용들이었고요. 근데 앞으로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기초적인 내용들이고요. 예, 어렵더라도 끝까지 제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